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시작해 볼게요. 환장하겠는 게 그런 거야. 일제강점기면 그래 외놈들이 사람들 못 살게 농민들 못 살게 굴었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외놈들이 오기 전부터 농민들은 사는 게 쉽지가 않았어. 원과 저기 누구냐 원님 있죠 원님 변사또 같은 놈들 토반 토착 양반들 아전이 있어서 토색질이나 하고 사람들한테 뺏어가고 붙잡고 때리고 교만이나 피우고 세미 쌀로 세금 내는 건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백성은 죽어야도 모른 채를 하고 마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았었다. 언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선 망하기 직전에 구한말 지배계층의 횡포를 나타내죠. 하지만 그래 지배계층 횡포 그래 10번 양보해서 부를 수 있다고 쳐. 하지만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모른 채 하고 있어 국가에서는. 어? 국가가 제대로 백성을 위해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하고 예의가 없어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개판이네 뱀을 먹는 외인들이 지들이 주인이라고 교만을 부리고 순사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은 개돼지 취급하고 공추를 내라 징약을 나가라 야미하지 마라 하면서 조선 사람들 들들 볶아내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마음에도 우러나지 않는 억지 춘향 노릇을 시키고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아이쿠야, 외놈들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기 전에는 지배계층의 횡포에, 외놈들 쳐들어오고 나서는 일제의 횡포에, 농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지. 하지만 놓치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제가 횡포를 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이 역시 요 시기에서도 국가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았었지. 그 나라가 없는 삶인 거야. 이렇게. 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한문덕인데요. 한문덕이의 과거의 경험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그러네. 나라라고 하는 건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도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하면서 뒤에 나오는 주인공 한문덕이의 국가관이지. 그런 거 보면 요즘 전쟁 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엄청난 것 같아. 이렇게 민간인들.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도 욕이 난 좋을 것도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다. 신해냐, 요 정도면은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죠? 경술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경술합방 몇 년이에요? 1910년. 요 정도는 알고 가자고. 한생원은 그때는 젊은 한문덕은 빼앗기고 남은 논 일곱 마지기를 어머 땅을 빼앗겼어? 왜 빼앗겼을까? 원님이 뺏어갔어. 너네 아버지 너네 집 동학농민운동 가담해가지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동학농민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 너 땅 뺏어갈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구지랄하지 하면서 땅 뺏어가고 그럴 겁니다. 남은 돈 일곱 마지기를 불가불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7, 8명이나 되는 권솔들 가족인데 내 논 일곱 마지기에다가 남의 논 몇 마지기 소작해가지고는 어지간한 규모와 악의 악시 나쁜 거 입고 나쁜 거 먹고 그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 어려웠었다. 한문덕은 그 부친과 달리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살림 규모가 없었다라는 것은 경제관념이 없었던 거지. 사치해. 어디에다 사치하나? 술과 여자에다가. 사람이 좀 허황되고 해픈 편이었었다. 요 정도면 직접제시죠.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당 가산, 집 재산을 물려받은 지 5, 6년 만에 한문덕은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왜 빚을 졌을까?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 진 빚이 아니었다. 한문덕은 그러네. 허황되고 해픈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술술이 좋아해서 빚을 지게 된 거지. 1년 농사 지어야 1년 가게가 번연이 모자라는데 1년 내내 농사 짓고 뻘짓 안 해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술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가는 건 빚밖에 있을 것이 없었다. 주인공 누구? 한문덕. 한문덕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 작품 밖에 서술자가 얘기해주죠.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또 써놔야지. 뭐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구나. 전지적 작가. 전지적 서술자 시점. 밑으로 또 내려오죠. 이 맷갓은 산인데 나무 베면 안 돼 라고 해서 해놓는 산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린벨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맷갓을 한생원은 길천이에다가 이 길천이는 길천이 내천자 해서 일본 사람이에요. 일인이라고 합시다. 일본 사람. 에다가 논을 팔던 이드맨지 그 이드맨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어수르기 외놈한테 땅 팔았는데 비싼 값에 요게 포인트예요. 팔아넘겼다. 이제 누구 땅이야? 길천이 땅이야. 팔았으니까 길천이는 그 맷갓에다가 낙엽송을 심어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주 좋은 살림이 되었단다. 늙은이의 총기욕, 논을 도로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맷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하던 모양이었었다. 무슨 말이냐? 외놈들이 물러나기 이전에 한문덕이가 누구? 길천이한테 자기의 논이랑 요 맷갓을 시세보다는 조금 비싼 값에 팔아넘겼지. 그리고 나서 독립을 했고요. 독립을 하면서 길천이가 일본으로 도망을 갔지. 이 상황에서 보면서 한문덕이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길천이한테 내가 예전에 팔았던 땅 이제 다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어이없는 생각 아니야? 팔았는데? 그리고 이 당시의 토지 정책은 뭐냐면 외놈들이 버리고 간 땅을 국가에서 싹 다 몰수를 해서 조선 사람들한테 다시 팔아. 괜찮나? 그런데 하여튼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많고 맞고 야비한 놈들은 어떻게? 시기가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외놈이 먼저 도망을 갔다? 오케이. 그놈 위임장을 위조를 해서 지가 거래를 해버리는 거야. 아니면 지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이런 식이 있었던 거지. 마침 전신주값, 옛날에 전봇 때는 다 나무로 했었거든요. 쭉쭉 꽂은 낙엽송이 총총들이 섰다. 배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었다. 한 서너 명이 한편에서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변 우죽을 치고 난다. 한문덕이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맷갓에서 어떤 인부들이 와서 나무를 베고 있어. 뭐야, 니들 왜 내 땅에서 나무를 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한문덕이 땅 아니야? 이 맷갓 벌목한다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히 쳐다보고 있다. 그렇지. 나 돈 받고 일당 받고 일하고 있는데 아까 늙은이 하나가 와가지고 욕하고 있으면 당황스럽지. 너라구나. 한남이는 다음 페이지예요. 한생원은 영남이라고 하는 읍내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어서 한 대 갈길듯이 지팡이를 둘러맨다. 명색이 읍내사람이라서 촌투성이에게 누구 한문덕이에게 무던히 해거를 당하면서도 욕먹으면서도 공수하거나 손을 모으거나 늙은이 대접하려고는 하질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적극적으로 대들어.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애남 네가 이 맷갓에 손댔냐? 뭔 상관이요? 이놈아 어찌 상관이 없냐? 누구 맷갓인데? 내 맷갓이다. 한문덕이 맷갓이야 이놈아! 라고 하면서
이 맷갓이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지. 별꼴 다 보겠네. 괜시리 술잔 든질러 걸그랑 고이 삭히진 아니오고서 나있게 먹은 것이 왜 남이라는 데 와서 이 행패야 행하기. 늙은이는 다리 뼈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너 여기에서의 잡고 깽판 놓고 있으면 다리 분질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오냐 이놈아, 너고 나고 죽자.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으니까 이게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나? 대체 내력을 말해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깽판인지 내력을 말해보라고. 이 몇 가지, 그새까지, 지금까지는 길천이 거래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이제 내 거란 말이야. 이놈아. 아니 조선이 독립을 했는데 어째 길천이 몇 가지 한문덕의 것이 되는고? 길천이 1인들이 땅을 죄다 내놓고 갔으니까 그 전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인역의 이 맷갓을 전에 길천이에게 팔았다. 따라서 어떻게? 한문덕이 너희의 소유권 없다. 그러니까 1인들이 땅을 다 내고 가니까 인역에 팔았던 땅을 공짜로 차지하시겠다. 그래서 그 개 뭐 같은 소리 이제 앵간치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꺼져요. 황당하지. 버젓이 길천농사 산림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0%런 돈 2천환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하면서 이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내력, 이유 정도 되겠네요. 강태식이는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았고 돈 내고 산 사람, 즉 내가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가? 이거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파리로 짓고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명이 서기 전 혼란스러운 틈타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따지면 누굴까? 강태식이도 여기에 들어가겠지.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가지고 1인의 재산을 부당히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했다.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었다. B라고 묶어놔 있는 이 부분 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설자, 서술자죠. 서술자의 해석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봐도 이 땅이 한문덕의 땅이 다시 될 수가 없거든. 그 뒤 훨씬 지나서 1인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었다. 바로 요게 광복 직후에 했었던 국가의 토지정책이. 그러면 제대로 된 국가의 토지정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원래 누구였나? 얼마에 팔았나? 왜 팔았나? 되게 헐값이네. 팔 수밖에 없었겠네. 외놈들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팔아도 먼저 그 사람들한테 살 거야? 라고 물어보던가. 부당하게 빼앗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국가가 저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 논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다.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도 없고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판다는 것이 한생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지만 한생원도 불합리한 건 마찬가지지. 한생원이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 찾아갔다. 왜? 좀 배운 사람이고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 거겠지. 그래. 1인들이 죄다 넣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면서 법 만들었다면서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고? 나라에서 그랬겠죠. 나라? 예, 우리 조선나라요. 어머. 우리 169페이지에 나라 따위는 있던 없던 나한테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한문덕의 국가관 있지 않았었나?
나라가 뭐 다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해준 게 뭐길래 이번에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지들이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방금 요 대사에선 어떻게 나라가 개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하면 국가에 대한 불신감이지.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한 게 뭔데? 원망도 있을 거고. 당연? 그렇죠. 가만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걸. 나라 명색이 가만히 앉아있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팔아먹어. 어? 그따위 행사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토지정책에서 농민들은 소외되고 있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농민들 진짜 거기 그거 아니면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든가 빌려주든가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유,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맷갓을 길천이한테 돈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되어야지. 무슨 말이야? 그걸 무슨 이유로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에 딱히 또 틀린 말은 없어. 뒤에 1, 2, 3번 3번 드릴게요. 시작해 볼게요. A 앞부분 구한말 지배계층의 횡포 일제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번 공간적 배경을 묘사해서 상황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한다. 상황의 부조리함은 맞는데 공간적 배경은 없어. 1번 탈락. 2번 희화적 서술 크크크크크크 웃겨? 아니 웃기지 않은데 탈락.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들 줘서 긴박감을 주고 있고 갈등 관계를 조정합니다. 인물들이 제시되지 않고 긴박감이 조성되지도 않죠? 탈락. 이게 따지면 너무 일방적이거든. 작중인물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통해 그렇지 한문덕 입장에서 그렇게 경험해봤어. 한문덕이 경험한 바를 제시하고 있고 오케이 기다려.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서 내면 심리 묘사가 있지는 않아요. 탈락.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렇지 않나? 네. 요네 혹시 내 말이 너무 빠르니? 네. B도 한번 체크할게요. B. 요 사건에 대해서 서술자가 해석해줬죠. 시간적 배경을 제시를 해서 시간적 배경이 있어요. B 부분에 어디? 8.15 직후라고. 사건을 둘러싼 맥락을 보여준다. 여기 맞네, 얘는. 다음 2번 설명적 서술을 통해서 그렇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는 또 아니죠. 3번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요약해준다. 내면 심리 요약하는 건 또 아니야. 4번 인물이 겪은 사건, 삼판 사건에 대해 서술자가 해석해줍니다. 확실히 맞네. 5번 사건의 인과관계를 서술을 해서 괜찮아. 인과관계 보여줘. 인물의 태도가 변한다. 한문덕이 태도 변해요? 안 변하지. 탈락.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뒤에 나가서 2번 보러 갈게요. 맥갓을 중심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문덕은 자신이 맥갓에 심어놓은 낙엽송? 아니요. 이 낙엽송은 누가? 길천이가 심었지. 2번 해방이 맥갓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장의 견해의 차이를 드러낸다. 구장은 이 땅 누구 거? 길천이 거. 한문덕이는 내 거. 2번이 정답이네요. 한문덕은 헐값인 줄 알면서도 생계의 문제 때문에 맥갓을 길천이에게 팔았던 일을 후회한다. 딱히 후회하는 것 같지 않고요. 헐값에 팔지 않았어. 비싸게 팔았었어. 아까 확인했죠? 3번 탈락. 4번 한문덕은 강태식이가 맥갓의 거래를 위임받은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구장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확인하려고 간 거지. 4번 탈락.
한문덕은 길천이를 만나 맷갓의 소유권을 찾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길천이를 만나긴 어딜 만나? 얘 왜 일본으로 도망간 지 한참인데 맷갓을 방문합니다. 탈락. 답은 2번. 3번 확인하러 갈게요. 논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밑줄, 주인공 한문덕이의 성격적인 결함.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했죠? 잘못된 행실로 인해 논을 팔고 광복을 이해타산으로 바라본다라는 헛된 기대를 품는 한문덕은 풍자의 대상. 타인에게 뚜렷한 해악을 끼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국가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나 해방 직후 토지 분배 정책에서 소외된 상황을 고려하면 밑줄 이 작품에서 궁극적인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건 주인공이 살아온 부조리한 사회의 현실이다. 작품을 통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받고 수탈당해온 민중에게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던 시기 언제? 구한말. 한문덕이 역사 속에서 수탈당해온 민중이다. 그렇죠. 어쨌든 얘도 땅을 빼앗겼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있어도 요긴할 것도 없고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다. 국가에 대해 가지게 된 왜곡된 가치관. 허황되고 해픈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술술이 좋아한다. 라는 서술에서 개인적인 성격적 결함. 그 개 뭐 같은 소리 이제 앵간히 해두라고. 영남이의 말은 이해타산 관점에서의 보는 광복을 보는 한문덕이의 태도? 아니요. 야, 상식적으로 돈 사고 돈 주고 받고 팔았을 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 건지 생각해라 이거지. 독립하고 국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해방 이후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이득을 챙기는 반면 여전히 국가로부터 도움 얻지 못하는 한문덕이를 통해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당대 현실이 나타납니다. 맞는 이야기죠. 틀린 건 4번. 잠시만요.